채색 기법은 유퇴, 반무퇴, 무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채색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법은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채색 기법이라고 하면은 유퇴 채색이 되겠는데요. 대상을 선으로서의 표현을 강조를 하고 어느 정도 선과 채색과 분리가 되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잡아가서 표현을 하고 있는 채색 기법을 유퇴 채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채색 디테일이 올라가도 선의 표현력들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선과 채색을 이렇게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채색 기법보다는 디테일이 강하게 올라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효율적이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 낮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유퇴 채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색을 할 때 선이 반드시 올라가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 인한 한계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채색 기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채색 그림들이 있는데 반무퇴 계열은 선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을 제외하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에서 나오는 질감들과 브러쉬를 여러 번 중첩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컬러의 혼색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디테일의 요소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유퇴 채색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자유로운 채색 과정이 이 선이라는 개념에 묶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이 한계점이 생기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퇴 채색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가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서 표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림을 그릴 때는 러프라는 간단한 밑그림 러프를 먼저 그어주시고요. 러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셨다면은 그 다음으로 러프를 통해서 선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드로잉의 개념에 좀 더 가깝죠. 그 다음엔 바로 이제 선화를 토대로 배색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빛을 설정을 해주시고 빛을 통해서 밝은 부분이 우측 상단에 생기고 그만큼 어두운 영역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빛에 의거한 채색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명암을 들어갈 때 나눠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채색 방식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캐주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무퇴 채색이 있습니다. 반무퇴 채색은 기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채색 방법인데요. 유퇴 채색의 선의 테두리 활용과 추후에 이야기할 무퇴 채색의 자유로운 붓터치를 결합을 해가지고 기존의 유퇴 채색과 무퇴 채색의 장점을 같이 가져가서 취합한 채색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유퇴보다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표현해줄 수가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유퇴 채색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던가 무퇴 채색에서 보여주는 그런 단점이라던가 서로의 단점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요소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채색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반무퇴 채색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상상을 하고 상상한 이미지를 토대로 선화 러프를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나 컬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컬러 러프까지도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유퇴 채색의 진행 과정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잡아줬던 선화 러프와 컬러 러프를 서로 병합을 시켜줍니다. 선화 러프를 불투명도를 낮춰줘가지고 병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컬러 러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잘 잡혀있는데 선화 러프는 약하게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선화의 느낌이 어느 정도 죽어있지만은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결합을 시켜줬기 때문에 컬러와 혼합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병합을 시켜주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때 동안 잡아준 러프를 토대로 디테일을 올려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컬러 러프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완성분이랑 디테일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구성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죠. 애초에 이런 색감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형태적인 구성들이 러프에서 이미 다 잡아줬기 때문에 이 잡아준 러프를 토대로 디테일을 끝까지 잡아서 올려주시면 돼요. 유퇴 채색 방식의 느낌을 살려주고 채색은 디테일하게 올려줘가지고 무퇴 채색에서 보여주는 디테일적인 모습까지 같이 서로 올려줘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퇴 채색과 무퇴 채색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은 무퇴 채색이 되겠습니다. 무퇴 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의 선 테두리를 거의 없애거나 희미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브러쉬의 터치
크게 터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대상을 면으로서 채색을 하고 있는 채색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선을 배제를 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대체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브러쉬의 터치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색할 때 굉장히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런 브러쉬의 터치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여러 번 긋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분홍색을 쓴다 해도 여러 가지의 색을 같이 섞으면서 브러쉬를 중첩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 획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올라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브러쉬 디테일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유태채색만의 캐주얼한 느낌은 굉장히 다운이 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유태채색과 굉장히 서로 반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무태채색은 보통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냐, 간단하게 선화 러프를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선화 러프를 그래도 활용을 하지만은 이거를 안 쓰고 컬러 러프부터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컬러 러프도 진행을 해줘가지고 계속 디테일을 올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정을 녹화를 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대상을 러프하게 잡아주고요. 저는 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긴 했네요. 저는 유태 위주로 좀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이 좀 남아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선을 진행을 해주고 컬러를 같이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위주로 계속 디테일을 올려갑니다. 선을 아예 뺐죠, 중간에. 디테일을 계속 접근을 해가지고 천천히 파줘야 될 부분은 파고 묘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은 묘사를 해주고 천천히 쪼개나가면서 접근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완성까지 끌고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쪽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작가분들은 아마 여기서 디테일을 더 강하게 끌고 가겠죠. 보통 이러한 진행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